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바이든 시대가 열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이제 대내적으로는 친환경 혁신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연구개발 분야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그린 분야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 일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친환경은 저는 명실상부하게 올라가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친환경을 탁 받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취임 첫날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돼서는 당연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상풍력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미 많이 올랐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바이든 정권이 크게 이제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이랑 이제 탄소 배출권 쪽이랑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쪽으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이유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제 인플레이션 쪽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번에 나왔던 그런 부양책들 보면은 이제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 쪽, 그다음에 이제 백신과 진단 쪽으로도 많은 금액이 좀 투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그 공약으로 걸었었던 게 코로나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 이제 진단키트 쪽이 굉장히 또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예산 쪽으로도 보더라도 백신보다는 이제 진단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좀 실려 있는 걸로 보아해서는 이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한 번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그 실적이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연달아 계속 좋은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도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이제 그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행정부가 들어와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섹터가 좀 부각이 된다면 저는 이제 백신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는 진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좀 지금 차트적으로는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다면은 저는 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시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플러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쪽을 좀 보신다라면은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경기 민감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엔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철강과 건설주들은 좀 같이 계속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증가세들 그리고 규제 완화들 앞으로 이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 올라가고 민감주도 올라가고 수요 올라가면 당연히 철강주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 쪽 지금 친환경으로 계속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철강 쪽도 같이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철강 가격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도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좀 한 번씩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감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그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면 CJ 제일대당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전방이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민감주 위주로 조금 담아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든 하면은 물론 이런 친환경 쪽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섹터들도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섹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특히나 철강주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서 보셔야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는 증시를 달궜던 바이오
바이오주가 요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세트리온 그룹주는 레키로나주 임상 2상 결과가 나온 이후로 줄곧 부진하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흐름을 봐도 시즌, 알테오젠, HLB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오주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거 연장성산이긴 한데 지금 시장은 이제 자동차, 네. 반도체 맞아요. 이런 쪽으로 너무 옮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1월에 항상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면은 거기서 이제 바이어들끼리 만나서 기술 수출이나 이런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이 좀 많이 좀 죽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1년에 한 번 오는 큰 행사 자체가 조금 이제 무의미하게 좀 변해지면서 사실 그 오픈되기 전까지만 해도 박셀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가는 종목군들 주가 흐름 좋다가 이제 개막이 되고 나서부터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게임 체인저로 이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결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각 그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R&D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계량신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임상 또 3상에서 기술 수출, 2상, 3상에서 기술 수출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라이센싱 아웃이 확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R&D 투자가 좀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나오게 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설정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서도 좀 이제 이슈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휴젤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툴륨 톡신 국내 1위고 또 중국에 대한 이런 수출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큰 시장을 좀 점유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담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C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각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바이든 정권 자체가 친환경도 있지만 오바마 케어를 다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이든 미국 쪽에서 좀 움직이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가지고 천천히 좀 담아 나가시는 방법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오바마 케어를 확대한다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MO, 바이오시밀러 이쪽 이슈를 확인하시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름헬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